현재 최고의 선진국들 모임으로 불리는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국을 멤버로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으로 준회원처럼 참여하다가 1997년 정식으로 참여하면서 G8으로 확대됐지만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외되어 다시 G7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이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고 말하면서 G7에 한국과 호주,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의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모임을 만들겠다는 의사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한국의 참여가 확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 소식이자 외교적 쾌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많은 댓글을 작성하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어떤 내용의 댓글들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7에 포함된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함께하는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한국같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를 넣으려면 차라리 다른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방역 대응을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기세로 G7에 가입하고 싶은가 본데 G7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가입 조건이 있다. 우선 G7 국가들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하니 일본 불매운동과 같은 반일운동을 끝내야 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한국의 갈팡질팡 외교는 국가들과의 불신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지. 한국은 어떻게 할래? 한국은 오히려 이번 초청 때문에 더 곤란해졌지. 한국이 미국의 꼬리를 흔들고 G7에 참가하면 중국이 눈총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또 미국의 초청을 거절할 수도 없겠지. 이번 G7에 한국을 참여시키면 정말 볼만하긴 하겠구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본심을 들을 수 있겠다. G7에 한국이 초청되는 것은 처음인가? G7에 초청받았다고 해서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곤란한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에만 특별히 초청한 것이지 영구적인 멤버는 아니잖아. 러시아와 호주, 그리고 인도와 한국을 초청했는데 이 중에서 한국만이 다른 의도로 초청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실 초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소환당했다 정도가 맞는 것 같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초청하여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러시아와 한국은 필요가 없지. 호주와 인도, 그리고 유럽 국가들을 추가해서 미국과 잘 협의하여 탄탄한 틀을 만들면 좋겠다. G7은 자유경제 최강국들의 모임인데 한국이 왜 초청받는 거지?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댓글 내용을 보셨듯이 일본인들은 G7에 한국이 초청받은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런 평가와는 다르게 국제적인 관계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인정받은 것이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G7 국가들이 영구적으로 확대된다면 꼭 들어가서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을, 진짜 해외 코멘트, 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